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주마다 이렇게 주가를 갖다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망하기를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 뭐 꼭 맞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떨어지느냐 하면은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쪽에 이제 비중을 약간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편이 이제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제 그 경제 전망이라든지 제 투자 실적 이런 거는 이제 제 카페에 이렇게 다 매주 단위로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를 갖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기초탄탄 경제 교실은 이제 직접 투자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지만은 제가 옵션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는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냐 하면은 사실 이제 주가하고 이제 경제 문제하고는 굉장히 많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이 차트 안에 잘만 보면은 차트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숨어 있습니다. 차트를 갖다가 제외하고 경제 문제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진다기보다는 제 판단으로는 주가가 먼저 떨어지거나 오르고 나서 어떤 원인을 찾는다 하는 게 이제 제 그동안의 어떤 소신이고, 대체로 이제 그게 맞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제가 기초편에서 이제 환율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은 환율을 이제 마무리를 갖다 짓는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워낙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경제에 많은 부분에 이제 영향을 갖다 주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무리를 갖다 짓는다고 해도 그때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환율의 정의, 그리고 용어, 그리고 이제 환율이 미치는 영향, 환율의 이제 결정 요인,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나라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와의 교환 비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원화하고 미국의 이제 달러하고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이제 결정되고,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환율, 또 우리나라하고 뭐 영국하고의 환율, 파운드하고의 환율, 뭐 일본, 우리나라하고 뭐 기타 다른 나라하고 이제 환율,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러 값이 오른다. 달러 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가절하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US 달러, 미국 달러는 이제 기축 통화라서 이제 모든 나라의 통화하고 일단 먼저 이제 환율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통화는 이제 재정 환율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일본하고 미국 대미달러하고 환율이 결정되고, 우리나라하고 원화하고 대미달러 환율이 결정된 다음에 그걸 나눠서 이제 결정을 하는 재정 환율이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고, 평가절하가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 환율이 이제 인상된다, 상승된다 했을 때는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고,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감으로 해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바이스 벌사 평가 절상이 되면은 이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고 물가가 이제 하락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환율에 이제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것은 두 나라 간의 이제 경기, GNP, 또 두 나라의 경상수지, 그리고 두 나라의 이자율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화라는 것은 이제 기축 통화로서 이제 무역 결제를 할 때도 이제 다 사용을, 일단 이제 무역 결제할 때 사용을 했다 하고, 환율도 이제 결정이 되지만은 또 모든 이제 해외 원자재가 달러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상대적인 이제 영향을 갖다 받는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갖다 지난번에 한 게 이제 11월 19일이었다고 이제 기억을 갖다 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한국경제에 이제 요런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요 기사는 일본 엔화가 이제 아베노믹스로 해서 평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가 이제 고평가가 됐죠. 달러가 이제 고평가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데 그 원자재 안에 이제 금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금이 떨어진다. 이제 저의 어떤 그 환율 강의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였구나 하는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이 어떤 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자재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 왜 이제 떨어진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해를 갖다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얘기인데 항상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시장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모든 것에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도 약세가 되지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세계 경기가 지금 이제 불황이라고 해서 둔화가 이제 되었으니까, 이 둔화가 되면서 이제 원자재 수요가 이제 굉장히 감소 내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이제 함께 이제 작용을 갖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금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죠. 금 하면 노란 금 하면은 이제 시간은 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귀중하고 이제 가치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이 이제 금을 갖다가 이제 갖는 이유,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인류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양 다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사회적 이제 혼란을 갖다가 이제 맞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부서지고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갖다 가진, 어떤 교환 가치를 갖다 가진 걸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걸 갖다 교환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금이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하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항상 이제 금을 갖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의 이제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금도 바꿔서 이제 뭐든지 살 수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달러도 이제 살 수 있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달러를 갖다 보유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있지만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전쟁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불안하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달러를 가지고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물건을 갖다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달러를 갖다 가지고 보유를 갖다 해야지만 안심도 되고, 달러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어린 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IMF 사태라고 하는 이제 외환 부족 사태를 갖다 맞은 게 이제 달러가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맞았던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제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른 데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관련된 이제 주요 개념이 이제 빅맥 지수라는 게 있죠. 빅맥 지수.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제 파는 뭡니까? 햄버거의 이제 한 햄버거인가요? 그게? 햄버거의 이제 한 종류인데, 빅맥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계 이제 모든 나라에 이제 빅맥을 갖다 팔고 있는데, 얼마에 파느냐. 그거하고 환율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빅맥 지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가하고 좀 더 이제 많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가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당 이제 국민소득이 이제 나오죠. 달러당.
우리나라 뭐 달러당 국민소득이 지금 뭐 2만 불이 넘고 3만 불이 돼간다 이제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갖다가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을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제 자국 통화로만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화로 한다든지 원화로 하게 되면 그 공통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 서열을 정한다든가 비교를 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하게 되는데, 요 달러당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경상국민소득, 경상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화로 계산된 이제 경상국민소득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제 1년 치면은 1년치에 이제 환율로 나눠서 그 달러당 국민소득을 갖다가 이제 그 계산해 내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국민소득 할 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경제 구조도를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게 하나씩 이제 제가 해 나간다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색깔로 조금 이제 입힌 시장하고 경제 체제하고 환율까지 이제 어느 정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 경기 부분을 오늘 한 반쯤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못한 부분이 이제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하고 이제 환율하고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어떤 경기 하강 내지는 경기 후퇴를 갖다가 이제 크게 겪은 일이 사실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이제 하는 엄청난 이제 큰 일을 갖다가 전 세계가 다 같이 겪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으로서 해서 이제 소위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걸 실시를 해서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신문지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갖다가 했었죠. 근데 사실 뭐 크게 이제 어려운 뭐 개념이나 이야기는 아니고, 퀀터티티브, 이게 이제 양, 퀀터티가 이제 양이란 뜻이죠. 양. 네, 양. 근데 퀀터티티브 이징, 양을 갖다가 이제 완화를 시킨다. 그러니까는 쉽게 한다. 뭐 이제 그러니까 통증 완화를 할 때도 이제 이징 이걸 갖다가 씁니다만은, 양적 완화를 갖다가 실시했는데,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의 이제 실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가 아니고 이제 중앙은행에서 하는 거죠. 중앙은행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FRB라고 하는 이제 페더럴 리저브 뱅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민간에 아니면은 경제체제에 돈을 갖다 공급하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채권을 갖다 그 대신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채권을 갖다 사는데 그동안에는 국공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은행채까지를 갖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채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이제 뭡니까 대출을 갖다 하기 위해서 채권을 갖다 발행해서 이제 뭐 다른 민간이나 아니면 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돈을 갖다 받는 건데, 여태까지는 이제 은행채까지를 갖다 샀는데, 이번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 할 때는 회사채까지를 갖다가 다 이제 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망하지 않을 이제 회사겠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살포를 갖다가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달러가 이제 많이 나가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율이 이제 하락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이제 이것도 여기에도 이제 바로 이제 시장 원리가 나옵니다만은, 한 어떤 그릇 아니면은 한 체제 내에서 돈이 어떤 것이 굉장히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가격은 내려간다 하는 이제 시장 원리가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의 화폐,
그러니까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 그 화폐들이 다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상승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원화도 이제 상승을 갖다 했고 상대적으로 엔화도 상승을 갖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화 가격도 상승되고 그동안에 이제 이 양적 완화를 갖다 그만두겠다 하기 전까지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평가가 절상이 돼서 그동안에 이제 신문에서 평가가 절상되면 뭐 큰일 났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 회사채를 갖다가 사들이는 것을 무한정 이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경제 정책의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이 경기 진작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물가 안정이죠. 물가를 갖다가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돈이 이제 계속 풀려져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통화를 갖다가 이제 환수하겠다 하는 이제 계획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부르죠,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그러니까 회사채 사들이는 것을 갖다가 이제 스톱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 공급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달러 공급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시장 물리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통화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자율이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이제 어떤 그 통화 가치라는 것은 이제 하락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원리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이 2008년도에 이제 엄청난 이제 큰 일을 갖다 겪고 나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실물적으로도 많은 이제 회복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 어떤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찾아볼 때 미국은 이제 통화 정책도 통화 정책이지만은 소위 말하는 지금 이제 셰일 가스를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지난 20-30년간 전후에 그 제조업의 어떤 그 자리를 갖다가 이제 일본한테 물려주고 해서 미국이 제조업은 이제 굉장히 이제 비중이 적고 서비스업이 굉장히 커 왔는데 이번 이 셰일가스로 해가지고 제조업 경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원래 텍사스 이쪽에 자이언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텍사스 지역에 이제 석유가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의 석유는 건드리지 않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갖다 비롯한 이제 중동 국가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다 썼던 거죠. 그런데 셰일가스가 이제 나게 된 겁니다. 근데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유전 근처에 있는 석유 안반층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판가스와 같은 이제 기체입니다. 기체를 갖다가 그동안에는 이제 있어도 이제 크게 이제 관심을 갖다 두지 않다가 석유 가격과 이제 상승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생산을 갖다가 하면서 기술 개발도 하게 되고 또 이 채취, 그러니까 채굴을 갖다가 하면서 또 이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또 수출을 하면서 이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사인을 갖다가 이제 미국 경제에 이제 주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셰일가스에 이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제 3위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채굴 기술, 이제 워낙 미국은 이제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기술 개발도 하고 상용화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중국에서도 이 셰일가스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석유처럼 이제 뽑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중국 경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갖다가 미치게 되고, 이 좋은 영향을 갖다가 미치는 만큼 또 저희 한국에는 또 나름대로 어떤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갖다가 아마 같이 미치게 될 겁니다. 특히 석유 분야, 석유화학 분야에서 아마 큰 어떤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이 이제 20조 엔을 갖다가 풀겠다는 아베 정부가 이제 풀겠다는 아베노믹스를 갖다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이제 이것은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20조 엔을 갖다가 풀겠다고 하는 어떤 의도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통화 공급을 갖다가 증가시켜서 이제 경기를 갖다 진작시키겠다는 거와 함께 지금 이제 환율하는 공부니까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엔화의 어떤 가격, 그러니까는 엔화의 이자율이 또 다시 이제 내려가게 되죠.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엔화는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고, 그 상대방에 있는, 그러니까 엔화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달러하고 이제 항상 교환을 갖다가 하게 되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돼 버리는 거죠. 달러가 이제 강세가 돼 버리면은 달러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실 이제 아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는 엔화를 비롯한 모든 통화하고 다 같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의 통화, 다른 나라의 돈은 평가 절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달러가 평가 절상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이 평가 절하가 된다는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아베노믹스 내지는 이제 엔화 평가 절하의 어떤 요인, 영향, 우리나라에 이제 주는 영향을 갖다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뭐 대미 달러가 이제 인상됐다 하는 것은 이제 다 말씀을 갖다 드리면,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이제 평가 절하가 되니까 다른 나라 시장,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제 이 평가 절하가 되면서 이제 경쟁력을 이제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주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본 제품하고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어디서든지 경쟁을 갖다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내려가게 될 때 조금 더 많이 내려가는 쪽이 조금 더 이제 가격으로는 유리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평가 절하가 되니까 좋은 현상이지만, 일본하고의 경쟁 관계는 어디서든지 존재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갖다 해두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사진을 갖다가 한번 제가 소개를 갖다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격 문제로 이제 제가 시장, 그리고 이제 가격 문제로 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이제 어떤 포커스를 갖다가 다르게 해서 한번 설명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이 슈퍼마켓이나 이제 우리 뭐 상점 아니면은 뭐 가게 이런 데 이제 다 물건도 있고 서비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에는 이제 다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이제 입맛 포켓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CCTV에 다 걸려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뭐 검사받고 이렇게 뭐 경찰서도 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주택가의 이제 담장입니다. 담장. 담장. 이제 이 담장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렇게 좀 그 도둑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담장이 존재한다고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요 담장 안에는 이제 내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또 의미도 이제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소위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유재산 제도, 그러니까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재산을 갖다가 갖고 그 권리를 갖다 행사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중요하냐 하면은 제도적으로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개인이 열심히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를 갖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개인이 이런 걸 갖다가 많이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져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 억압하는 이제 그 관계를 갖다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재산은 무조건 이제 공동으로 한다 이제 이런 이제 그 개념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이제 재산의 사유라는 이제 제도가 이제 사실 없습니다. 뭐든지 공유하고 국가가 다 가진 다음에 가진 걸 갖다가 다시 나눠주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갖다 취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개인의 어떤 그 사유재산권을 갖다가 이제 무시하고 이제 법적으로 안 되게끔 이렇게 이제 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가 다 망한 겁니다. 그 사유재산 제도를 갖다가 이제 아까 이제 가계 그 물건들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유재산권을 갖다 인정하는 제도가 이제 그 부동산 아니면은 이제 그 등기제도죠. 등기제도. 등기로 해서 법적으로 이제 해서 이제 어떤 법적인 이제 그 보호장치를 갖다 이제 마련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 제가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시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약간 이제 불황도 있고 약간 이제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50년 전, 100년 전에 비해서 이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된 어떤 그 출발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자본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1945년 이제 식민지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한 3, 4년 동안 미군 군정이라고 하는 이제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갖다가 겪고 또 그 사이에 3, 4년 동안에 많은 이제 혼란이 있었죠. 많은 이제 혼란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김일성이 이제 그 공산주의가 이제 들어가고 한국에도 뭐 이제 어떤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제 많은 이제 그 정치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경험으로 해서 그 이런 제도를 갖다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주장을 갖다가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 목소리가 굉장히 컸으면은 그쪽으로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이 환경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뭐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이승만 그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그 생활을 갖다 하면서 미국의 그 장단점을 갖다가 이제 다 이 체험을 갖다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가 다른 이제 모든 이 정파를 갖다가 다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물리치고 이제 그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제 한국에
도입을 갖다 하면서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아찔한 부분은 이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북한은 지금 이제 공산주의를 갖다 선택해서 이제 오늘날 지금 저렇게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는 이제 사회주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형태를 갖다가 선택을 갖다가 하고 조금만 이제 뭐 역학관계가 달라졌으면은 아니면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은 아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운이 좋았든지 뭐 어쨌든 천운이 있었든지 그때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를 갖다가 채택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풍요를 우리도 누리고 자손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초가 마련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자, 이제 초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은 이제 새로 또 이제 환율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강의의 어떤 순서를 갖다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고민을 갖다 했었습니다. 환율을 갖다가 먼저 했으니까 이제 국제 수지 부분을 먼저 할까 아니면 이제 통화 부분을 먼저 할까 이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전 세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불황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 연관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갖다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갖다 체제 내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생활에 직결이 되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불황 아니면 이제 호황, 뭐 경기 이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경제 문제라는 게 이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문제죠. 역사적으로 보나 다른 나라 이제를 보나 뭐 국민이 못 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왕조에서도 이제 풍년이 들면은 사람들이 일단 이제 배부르게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통치를 했던 이제 왕은 이제 성군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세종대왕 같은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그 당시에 다행히도 흉년이 많이 안 들고 이제 풍년이 많이 들어서 백성들이 그나마 이제 많이 굶지 않고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라든지 학문을 갖다가 이제 발전시켰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바이스 벌서라고 이제 제가 이제 적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페리우스하고 이제 바이스 벌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반대 경우에는 반대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이제 굶게 되면은 이제 그 왕은 이제 좋은 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이 아까 민주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주사회 아니면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굶고 이 생활이 어려워지면은 이제 그 지도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무능한 지도자가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통령들이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도 이제 경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갖다고 어떻게든 이제 나라를 갖다 부흥시키고 경제를 갖다가 잘 이렇게 상승시켜서 이제 국민들을 갖다 잘 살겠다 하는 이제 약속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경기하고 이제 같은 이제 말인데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등락을 갖다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올랐다가 호황기, 불황기, 뭐 호황기, 불황기, 뭐 이때 이제 뭐 침체기도 있고 뭐 이렇게 정점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떤 호경기의 이제 특징은 일단 이제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죠.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소비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고용이 증가하게 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 임금으로 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다시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이제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호경기죠. 그런데 이제 호경기 때 이제 문제는 물가가 이제 상승한다는 거죠. 또 이걸 갖다가 잘 조절을 이제 못하게 되면은 소위 이제 그 버블이 이제 발생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문제는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호경기 때는 이제 이런 그 선순환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죠. 이제 불경기가 되면은 이제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은 쓰는 사람들을 또 이제 파이어 아웃, 파이어 해가지고 이제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프로세스를 갖다 가지고 있죠. 호황 때는 이제 물가 상승이나 버블이 이제 문제지만은, 불황 때는 모든 그 경제 활동이 다 이제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분도 안 나고 할 살맛도 안 나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고용이 감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일자리가 이제 그 축소되고 없어진다는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아까 그 전 세계 경제 이제 화두가 그 불황이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현재 세계 경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과잉하고 소비 축소의 이제 그 아주 그 전형적인 이제 패턴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기에는 조금 내렸다가 올라가고 내렸다가 올라가고 하는데, 현재 이제 불황은 아주 그 좀 심각한 이제 그 구조적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유효 수요를 가진 이제 인구가,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매력을 갖다 가졌다는 얘기죠. 구매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이 인구가 많아야지만은 소비를 갖다 많이 하게 되고, 그 소비를 갖다가 위한 투자를 갖다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갖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개발국을 제외한 이제 소위 말하는 유효수요를 가진 나라의 그 국민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이죠.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뭐 이런 이제 큰 어떤 그 세계의 리더격인 이제 나라들의 유효수요를 갖다 가진 인구가 이 정체 혹은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생산 능력은 이제 유지가 되거나, 왜냐하면 이제 공장을 갖다 다 지어놔서 생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생산된 생산물을 갖다가 이제 이 소비할 그 주체들이 이제 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해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이제 인구 증가인데, 인구 증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민을 갖다가 이제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든지를 많이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이제 이런 정책을 갖다 취하게 되면은 인구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이제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쉽게 이제 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전에 그 제가 이제 자본주의 그 이야기를 갖다 처음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자본주의의 약점은 이제 그 불황하고 이제 소득 불평등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불황의 역사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불황과 호황이 이제 반복이 되고, 사실 이제 1945년 이전에는 정부가, 아니, 1930년 이전이죠. 정부가 사실은 이제 어떤 이 경기 문제에 개입을 갖다가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제 내버려 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고전주의 그 경제학자들이 그 클래시컬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 호황과 불황이 이제 반복돼 왔던 거죠. 우리 이제 그 서기로 AD로 이제 역사가 한 2000년 되고 뭐 BC까지 합해서 한 이제 5000년 되는 이제 역사를 갖다가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인류사의 어떤 그 최대의 비극이 사실은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모두가 다 이제 불황하고 다 이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1차 대전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서유럽에 그 영국과 프랑스 정도, 뭐 네덜란드도 있습니다만, 네덜란드, 뭐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식민지를 갖다 다 가지고 있었죠. 식민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 이제 됐는데 이 공장에서 많은 이제 물건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죠. 쏟아져 나왔는데 이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자유무역을 해서 다른 나라로 팔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나라 식민지에서만 그러니까는 팔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식민지에서는 그 종주국인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제품만 이제 수입을 갖다가 해서 거래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후발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후발국이었죠. 뭐 개도국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나라들이 이제 보니까 자기네들은 팔아먹을 이제 식민지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이게 이제 찾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식량들이 이제 날카로워지고 뭐 사라예보에서 총을 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대전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인류의 비극인 이제 그 세계 대공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차 세계 대전의 이제 후유증입니다. 왜 이제 이런 설명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1차 대전 동안에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전쟁을 갖다 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모든 이제 국력을 갖다가 다 전쟁에 쏟고 생산은 못하고 하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했는데 마침 이때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 있었죠. 이 미국에서 양쪽 모두 그러니까 연합국 그때는 연맹국이었나요? 어쨌든 이제 독일 프랑스하고 영국 프랑스하고 독일 소련을 갖다가 전부 다 무기를 갖다가 이제 다 이제 대주고 이 대주는 이제 무기와 식량을 전부 다 이제 미국이 이제 다 생산을 갖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뭐랄까 이제 호경기가 됐던 거죠. 뭐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이 뭐 6.25로 해서 뭐 이제 경기가 좋아졌다 하듯이 어떤 전쟁에 필요한 걸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되면서 제조업하고 농업의 이제 생산 어떤 그 캐파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딱 끝났습니다. 전쟁이 딱 끝났는데 이 생산 설비는 이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이라고 하는 건 제조업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 농업 생산도 이제 또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 전쟁 수요가 딱 없어진 데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유럽에서 파괴됐던 어떤 생산 시설이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다시 이제 그 복구가 되면서 다 자체 생산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영국이 이제 금본위제로 이제 그 복귀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요 당시에 그게 한 1928년쯤 되겠죠. 이때 이제 재무장관이 사실은 이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윈스턴 처칠이 1929년 이제 발생된 이제 대공황 월가에도 이제 나타났다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 영국이 이제 금본위제로 이제 복귀를 갖다가 하고 미국이 또 이제 그 법을 갖다가 또 만들어 가지고 관세를 갖다가 이제 대폭 올립니다. 그건 이제 자국산업 보호죠. 자국산업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갖다가 이제 대폭 이제 올리게 되면서 이 어떤 그 불황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독일이 예를 들어서 생산 설비를 갖다가 그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생산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이 생산된 생산물을 갖다가 수출을 해야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세금을 갖다가, 관세를 갖다가 이제 막 이제 그 20, 30%, 30, 40% 갖다 올려버리니까 가격이 이제 굉장히 비싸지면서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게 되고 이제 자국 것만 이제 쓰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불황이 이제 그 유럽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의 여파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미국을 갖다가 한 10년 가까이를 갖다가 이제 그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932년이죠. 32년에 이제 이 후보 대통령이 떨어지고, 공화당의 후보 대통령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나왔던 영국 케인즈의 공공수요 이론, 재정 확대 이론을 갖다가 채택을 해서 온갖 이제 공공사업을 갖다가 벌리게 됩니다. 테네시 밸리 이제 이게 TVA라는 게 이제 테네시 밸리 그 사업인데, 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졌던 거죠. 공공사업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침체를 갖다가 이제 지속을 갖다가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유럽에 있던 그 패전국이었던 이제 독일은 이 불경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초강수를 갖다가 이제 두게 되는 거죠. 이 프랑스하고 이제 그 독일하고 이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 프랑스가 이제 독일을 갖다가 이제 그냥 뭐 죽이겠다 해가지고 만든 이제 1차 대전 이제 배상 그 협약이 이제 베르사유 조약인데, 이 베르사유 조약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돈 너희들한테 줄 거 안 갚겠다 하고 이제 그 선언을 갖다 하고 이제 군국주의의 길로 이제 가게 돼서 이제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본 역시 이제 이런 이제 대공황을 갖다가 맞아가지고 그 식민지를 갖다가 시장 확대 정책을 갖다가 쓰면서 중국, 만주 등을 갖다가 침략하죠. 이 이전에 이제 이미 한국은 이제 그 조선은 이제 병합이 됐었고요. 하다가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제재 조치로 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석유를 갖다가 이제 너희들한테 공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41년도에 12월 6일이죠. 그 하와이를 갖다가 그 진주만 이제 폭격을 갖다 하면서 이제 그 전쟁을 갖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을 갖다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뭐 이제 루즈벨트가 그 태평양 전쟁에 하와이 진주만에 미군 함대를 갖다가 모아놓고 일본이 하길 갖다가 뭐 유도한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고, 또 그 멀로주의라는 미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취해왔던 이제 고립주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이제 다음에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불황, 이제 이 불황을 갖다가 이해하는데도 단순하게 지금 이제 상황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 그 역사까지도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이제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불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갖다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투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